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간혹 저도 그 질환을 알았어요 하면 의사도 아픈가요? 하시는 질문이 돌아오는데요. 저희도 알고 보면 많이 아픕니다. 제가 겪는 여러 증상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국병원 정현준 원장입니다. 가장 괴로운 증상 바로 구내염인데요. 특히 암 한우분들 구내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 많죠?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항암 치료 중 세포독성 항암제를 받으시는 환우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항암제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구강 점막세포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내염 하면 그거 입안이 허는 거 아니야?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겪어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물만 마셔도 심한 통증이 오고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침 삼킴, 말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도 그런데 암 한우분들에게 발생하는 구내염은 더 심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탈수나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신 상황이라 2차 감염의 위험도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칫 신체 상태가 저하되어 예정된 항암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통 항암 치료 후 5에서 7일 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개 2주 이내에 회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또 관리 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회복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분도 왕왕 보게 됩니다. 구내염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존 관리법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 구내염의 발생에 우려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기본적인 가글제 등을 처방을 받게 되시는데요. 안내받으신 대로 가글을 잘 해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칫솔은 반드시 부드러운 재질의 것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꺼즈나 면봉 등을 이용하여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신경 쓰도록 하십시오. 특히 구내염이 있는 경우 식사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자,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구내염에는요, 차가운 음식을 드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주스 등의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음료를 드실 때는 빨대를 이용하시면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뜨거운 음식이나 딱딱하고 거친 음식, 양념이 강한 음식, 특히 매운 음식이죠. 또 신맛이 강한 음식은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내염이 있는 경우 구강 건조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흔한데요. 자주 수분을 섭취하시고 무설탕, 캔디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술, 담배는 절대 삼가셔야 하고요. 한 가지 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도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가글제나 진통제를 사용해도 또 방금 말씀드린 그 관리법들을 잘 실천하셔도 증상이 지속되고 잘 낫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네, 증상이 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천연 한방 가글제의 사용이고요. 둘째는 한약 처방의 복용, 마지막으로는 침 치료입니다. 방금 좀 더 다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한방 가글제, 저 일반 가글제와는 어떻게 달라요? 예, 한방 가글제의 이름은 청구감로수라고 하는데요. 정향, 오미자, 박하, 호박, 감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내염뿐만 아니라 두경부암 치료 시에 발생하는 방사선 관련 구내염, 구강 건조 등의 증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보면 폴피리 항암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구내염에 사용할 때 하루 5에서 6회 정도를 사용하게 했는데 사용 2일 만에 점막 손상 면적이 80에서 90%나 개선이 되었고 7일간 사용한 후에는 100%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일반적인 회복 경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자, 한약 처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60대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이셨고요. 세포독성 항암제 진행 중이신데 반복되는 구내염으로 혀와 구강안 전체가 심하게 염증이 퍼져 있었으며 중등도 이상의 통증과 심한 경구 섭취 장애를 호소하는 그레이드
3 등급 이상 되는 심한 상태로 환자가 겪는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본병원에서 처방받은 가글 약품을 사용 중이었으나 별 차도가 없었고 항암 후 4에서 5일차부터 증상이 너무 심해져 식사를 전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나빠져 저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입원 후 영양수액과 함께 반화사심탕 연주액을 하루 3번씩 5일분 처방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한방가글제인 청구감로수로 수시로 구강세척을 하게 하였습니다. 처방 3일째부터 구내염 증상이 눈에 띄도록 호전되기 시작하여서 구강 내 염증이 점차 줄어들고 미음부터 시작하여 죽과 치료 5일 만에 점차 일반 식이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치료 5일 만에 회복이라니 아주 빠른 경과인데요. 자, 사실 말씀해주신 반화사심탕 이외에도 옥수수 수염 성분으로 만들어진 옥발정 등 한방에서 구내염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처방들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린 반화사심탕은 상부 위장관 염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처방이지만 최근에는 항암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내염 치료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서 구내염은 한방 치료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구내염은 항암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분들이 겪는 흔한 부작용이지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증상이죠. 자, 그런 분들의 고통을 들어드리고자 오늘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것저것 해봐도 도움이 없어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항암 치료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